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왕조차 속아 넘어갔던 놀라운 사기극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왕도 속을 수 있다. 조선 최대의 사기극. 이건 단순한 사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무녀가 조선의 권력 중심을 쥐락펴락하며 역사를 뒤흔든 믿기 힘든 실화죠.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볼게요. 옛날 옛적 조선 중기, 그러니까 16세기쯤의 한양거리. 좁은 골목엔 장사꾼들의 외침이 울리고 기와집 사이로 백성들의 땀냄새가 진동했어요. 이 시절 조선은 겉으론 태평성대 같았지만 속으론 권력 다툼과 백성들의 고된 삶이 뒤엉켜 있었죠. 바로 그 한복판에 혜원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나타났어요. 혜원은 평범한 농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범과 거리가 멀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상하리 많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탁월했죠. 예를 들면 동네 안악이 잃어버린 은비녀를 찾고 싶다고 하소연하면 혜원은 눈을 감고 그건 마을 입구 샘터 근처 돌무더기 밑에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말이 딱 맞아떨어졌죠. 사람들은 혜원을 신령이 깃든 여인이라 부르며 점점 더 의지했어요. 하지만 혜원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녀는 생각했죠. 왜 내가 이 좁은 마을에서만 살아야 하지? 내 재능은 더 큰 세상에서 빛날 거야. 혜원의 야심은 마치 바람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녀는 무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무녀, 그러니까 샤먼은 당시 신령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로 백성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어요. 혜원은 그 힘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죠. 여기서 잠깐 무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할게요. 무녀는 조선시대의 신과 소통한다고 믿어진 여성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유명한 점술가나 인플루언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무녀는 신의 메시지를 전하며 위로하거나 길을 알려줬죠. 하지만 혜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녀는 마치 현대의 마케터처럼 사람들의 욕망을 읽고 그걸 이용하는 데 천재였어요. 혜원의 이름은 마을을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그녀는 큰 기회를 잡았죠. 조선의 왕 선조 임금의 측근인 한 신하가 혜원을 찾아왔어요. 이 신하는 왕실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왕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느니, 왕비의 꿈에 흉측한 짐승이 나타났다느니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왕실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혜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녀는 신하 앞에서 눈을 감고 마치 신령이 강림한 듯 연기를 시작했어요. 오, 신령이여. 왕궁의 불안은 하늘의 뜻이 어그러진 탓입니다. 제가 왕께 직접 말씀드려야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확신이 가득했죠. 신하는 반신반의했지만 혜원의 자신감에 끌려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왕궁에 들어선 혜원은 처음엔 두려웠어요. 기와 지붕 아래 펼쳐진 화려한 궁전, 금빛 찬란한 왕의 옥과 그녀의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하지만 혜원은 두려움을 삼켰어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여긴 내 무대야. 내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거야. 혜원은 선조 임금 앞에서 굿을 시작했어요. 종이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신령과 대화하는 척했죠. 그러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폐하 하늘 뜻을 들었습니다. 왕실의 불안은 선왕의 원혼 때문입니다. 제가 곧을 통해 그 원혼을 달래겠습니다. 선조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신비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기서 재밌는 비유 하나. 혜원의 연기는 마치 오늘날 유명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을 홀리는 것과 비슷했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불안을 읽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행동했죠. 선조 임금도 결국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혜원은 왕궁에서 머물며 굿을 하고 왕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녀의 거대한 사기극의 시작일 뿐이었죠. 혜원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어요. 왕궁에서 그녀의 말은 곧 법이 됐죠. 예를 들어 어떤 신하가 승진하고 싶으면 혜원을 찾아와야 했어요. 혜원님, 제가 이번에 좌의정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혜원은 눈을 감고 신령과 대화하는 척하며 말했죠. 신령이 말씀하시길 당신이 충성을 다하면 하늘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신하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했어요. 하지만 혜원의 진짜 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 있었어요. 그녀는 왕의 불안을 알았죠. 선조는 임진왜란 이후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늘 불안해했어요. 내가 좋은 왕인가? 백성들이 날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혜원은 부드럽게 위로하며 말했어요. 폐하, 하늘이 폐하를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신령과 대화하며 나라를 지킬 방법을 찾겠습니다. 혜원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그녀는 왕에게 신령이 특정 신하를 멀리하라고 했어요. 라며 정적을 제거하거나 이 지역에 제사를 지내면 나라가 평안할 거예요. 라며
특정 세력을 밀어줬죠. 그녀의 말은 마치 현대의 로비스트처럼 권력의 흐름을 바꿨어요. 조선의 실록에도 이런 무녀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실록에 따르면 무녀들은 왕실과 신하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죠. 하지만 혜원의 내면은 점점 흔들렸어요. 처음엔 야심으로 가득했던 그녀였지만 권력의 중심에 서면서 두려움이 스며들었죠. 내 거짓이 들통나면 어쩌지? 왕이 날 믿지 않으면?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았죠. 그래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혜원의 사기극은 몇 년 동안 이어졌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죠. 어느 날 한 신하가 혜원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혜원이 신령의 뜻이라며 추천한 인물이 뇌물을 받고 부패한 일을 저지른 걸 알아챘죠. 이 신하는 왕에게 달려가 고발했어요. 폐하! 혜원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녀는 신령과 전혀 소통하지 않아요. 선조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하들의 증거가 쌓이고 혜원의 말이 자꾸 틀리자 의심이 커졌죠. 결국 혜원은 왕 앞에 끌려 나왔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침착하려 했지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왕이 물었죠. 너 정말 신령과 대화했느냐? 혜원은 잠시 멈췄어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지난 세월이 스쳐갔죠.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거짓, 왕궁에서 벌인 큰 연극, 그리고 그 모든 걸 지탱했던 그녀의 야심. 혜원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폐하, 저는 신령의 뜻을 빌려 제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했어요. 왕은 분노했지만 그녀의 솔직함에 참아 죽이진 못했죠. 대신 혜원은 궁에서 쫓겨나 한양 밖으로 유배됐어요. 유배지에서 혜원은 조용히 지난 날을 돌아봤어요. 그녀는 깨달았죠. 내가 쫓던 건 권력이 아니었어. 사람들의 믿음, 그 따뜻한 눈빛이었지. 그녀는 자신의 거짓이 사람들의 희망을 이용한 것임을 후회했어요. 혜원은 유배지에서 조용히 무녀로 돌아가 이번엔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녀의 마지막 날들,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찾았죠. 이번엔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자, 여러분, 혜원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이건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무녀들은 종종 권력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우린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 오늘날도 우리는 SNS 인플루언서, 정치인, 혹은 광고 속 메시지를 쉽게 믿곤 하죠. 혜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요. 눈앞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진실을 찾아라. 이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에도 비슷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무녀들이 권력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때론 나라를 흔들었죠. 하지만 혜원의 이야기는 그저 역사 속 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녀의 야심, 두려움, 그리고 깨달음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혜원의 이야기는 유배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조선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은 전설처럼 퍼져나갔죠. 어떤 이들은 그녀를 왕을 속인 사기꾼이라 욕했지만 다른 이들은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진 무녀라며 그녀를 그리워했어요. 유배지에서 그녀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고 심지어 몇몇 무녀들은 혜원을 본받아 더 진실되게 구술하려 노력했어요. 혜원의 사기극은 조선 왕실에도 변화를 가져왔어요. 선조 임금은 혜원의 사건 이후 무녀들의 말을 더 신중히 듣게 됐죠. 실록에 따르면 이후 왕실은 무녀나 점술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구술하기 전에 반드시 신하들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죠. 이건 마치 오늘날 우리가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해 팩트체크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혜원의 거짓은 역설적으로 조선 사회의 진실을 검증하라는 교훈을 남겼어요. 한편 혜원의 유배지 마을엔 특별한 전통이 생겼어요. 매년 봄 마을 사람들은 혜원이 앉아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던 벚나무 아래에서 작은 제사를 지냈어요. 이 제사는 신령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 혜원의 진심을 기리기 위한 거였죠. 마을 아이들은 벚꽃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혜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옛날에 혜원이라는 무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진심을 찾았단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믿음과 진실의 소중함을 가르쳤어요. 혜원의 이야기는 현대에도 울림을 줘요. 그녀의 삶은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 같았죠. 처음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려한 썸네일 같은 거짓을 썼지만 결국 진짜 콘텐츠, 즉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SNS에서 수많은 혜원들을 만나죠. 화려한 말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인플루언서들,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혜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마.
진실을 찾아 그리고 너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자, 여러분, 혜원의 이야기가 더 길어졌죠? 이 에필로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 변화와 사회에 남긴 흔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은 혜원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녀의 야심? 두려움? 아니면 마지막에 찾은 진심?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